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번 주 월요일장 대비해보면 좋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4%대, 코스닥도 0.4% 올라가면서 1,00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 국내 증시는 연말 연휴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박스권을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과연 어떤 장이 펼쳐질지 2021년 마지막 주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연말과 연초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2022년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일지 이번 주도 하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함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반도체 시장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반도체 섹터가 좀 부진했는데 스멀스멀 마이크론의 이 실적 개선에 따라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좀 과연 내년도에도 살아날 수 있을지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매우 그냥 즐겁게. 근데 네. 좀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꼼짝달싹 네. 그런 어떤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계좌도 얼어붙으면 안 될 텐데 오늘 좀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전략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이번 주 12월 30일 목요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납회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수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도 있고요. 배당 관련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 쪽으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말 소비 그리고 납회일 관련 수급 전략 좀 세워주시고 또 내년에 1월 랠리가 펼쳐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산타 랠리는 사실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1월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사실상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어떤 그 전반적인 시장 내 특이할 만한 그런 이슈의 급부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연말 마지막 주간이 진행이 되고 그것도 이번 주 월, 화, 수, 목 딱 4일 동안만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연말 연시 연휴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용한 어떤 시장 내에 정중동의 상황이 진행되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은 상당 부분 수급에 의해서 연말 연초 이러한 그 변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용한 정중동의 사양, 조용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전개 가능성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의 중심점에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 12월 30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수요일 이제 29일 수요일은 배당 락일이 되겠고요. 네. 28일까지 화요일 내일까지는 네. 배당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미리 주식을 그날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배당을 피해야 되겠다. 배당을 받기 싫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분들을 상당 부분 부러워합니다만은 네. 배당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도했다가 배당 락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다시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점. 1년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네. 종합소득세에 가산이 되어서 소득 세율 자체가 상당 부분 누진세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네. 일부러 그 회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분들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를 활용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전략 부분, 이 수급과 관련한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네.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자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28일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시고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를 어떤 그 피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거래일이 될 수 있다라는 점. 29일 날부터는 다시금 유턴해 나가는 그러한 회피 물량들의 유턴이 시작된다라는 점. 29일과 30일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시금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 배당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배당을 피하고 배당 락을 활용을 할 것이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8일까지는 주식시장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29일 작년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락이 발생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배당 락에서 하락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다시금 정상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고 1월 효과 또는 배당 락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회복 이 부분을 그대로 배당을 받으면서 회복을 해서 배당을 나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배당은 피하면서 배당 락만 단순하게 활용을 해서 세금을 피하고 갈 것이냐 똑같은 수익률 거의 비슷한 수익률의 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라면 배당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배당 락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수익률 면에서는 이론적인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당을 받으시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코스닥 50 또는 코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군의 배당을 활용하는 전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차익 거래라는 부분을 통해서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 속에는 분명히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러한 그 대표 지수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과 관련된 거래, 배당과 관련된 수급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평년적으로 고배당을 했던 주식군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금융주나 증권주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존재하죠. 그리고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간 배당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들 이미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중간 배당을 워낙 많이 해놔서 연말 배당이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한 3분의 1, 4분의 1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 꼭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비롯해서 각종 선물과 관련된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꼭 좀 그 관심을 가지셔야만 네. 그게 배당 락의 회복에 있어서 그 회복 속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분명히 개별 종목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네.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배당 락이 생긴 이후에는 유턴을 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도 이제 그 유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유턴, 그리고 배당 회피 물량의 유턴,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는 1년간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펀드의 운영 수익률을 결정짓는, 평가하는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수익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수 영향이 큰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2022년 포트폴리오의 방향성도 이번 12월 30일 주요 수급 주체들의 수급 방향성을 보시게 된다라면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빈 수급을 메꾸거나 수급을 과도하게 미리 조금 오버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별, 특히나 시총 대형주 중심의 종목별, 업종별 그 외국인 수급의 어떤 그 방향성은 꼭 챙겨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중심으로 한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시총 대형주, 네. 업종 대표주,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그 하루에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네.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수급 변동성에 꼭 좀 유의를 하면 좋겠군요. 근데 이제 12월 28일 화요일이 배당 기산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배당주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보통은 그런 날에 이 고배당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는 편인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이제 제가 금융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들은 사실은 개인들이 여러 명이 모아서 펼치는 힘보다 네. 한 사람 내지는 소수가 물건을 일방적으로 파는 경우에 더 수급에 의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 그러니까 그 배당 회피 물량에 따라서 오히려 그날 주가가 올라가는 쪽보다는 조금 좀 배당을 회피하는 물량에 의해서 네. 주가가 조금 좀 그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겠다는데, 개인들의 욕심은 사실은 배당,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수익,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주가 수익률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이게 그 투자를 좀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익률에 의해서도 절대 금액 자체가 워낙 크게 그쵸.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에 의한 부분, 또 세금에 의한 부분들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역지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또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항상 역지사지 이 부분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뭐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그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물량 회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 좀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월 효과입니다. 이제 산타 랠리가 없다 보니까 1월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도체 섹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내년 1월에는 반도체가 또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연말 연초에 이 코스피 시장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서였는데 앞으로 2022년 1월에도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좀 오미크론에 대한 변동성도 네네. 있겠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에 접어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1월 초가 되면 바로 4분기 잠정 실적 시즌이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네.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항상 쫓아오는 것이 있죠. 산업별 정점 논란. 그 산업별 정점 논란은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계속되는 어떤 시장 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블룸버그에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어떤 그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GDP 규모 자체가 처음으로 연간 100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2022년에는 이게 한 2, 3년 정도 원래 전망치보다 조금 더 앞당겨진 전망치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율이 상당 부분 높다 보니까 명목 GDP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 연간 5%에 육박하는 어쩔 때는 5%가 넘는 그런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명목 GDP로 생각을 해보면 연간 5%가 넘는 성장률이 나타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연간 100조 달러 이상의 GDP를 달성한다.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가. 그 이야기는 이제 세계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쪽으로 두 번째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산업별 정점 논란으로부터 상당 부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그대로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계속되는 성장의 가능성 이렇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면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면 이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상승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신년 효과 소위 말하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그 블룸버그에서 발표된 2022년 세계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전망치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주요국들에서 신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 내 상당 부분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1월 달 배당 락의 회복과 더불어서 신년 정책 효과까지 그리고 증시로의 수급 유턴 가능성까지 배가가 되면서 1월 평상시 다른 월, 다른 뭐 2월, 3월, 4월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그 수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포텐셜을 잠재력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배당을 받으시는 것 이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배당 뭐 상관없이 연말 이번 주는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셔서 내년 1월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배당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그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오히려 이번 주와 같이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가 제한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큰 어떤 그 시장 내 이슈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중동의 상황에서 내년을 대비한 내년 1월에서 3월을 대비한 1, 4분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꾸려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핵심 이슈별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을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긴축 선회로 명확하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 어떤 그 사인을 던진 거죠.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것이고 내년 3월이면
그 일본에서도 금리의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유로존에서 ECB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내년 3월을 타겟으로 해서 미리 시장에 준비하라라는 어떤 그 시그널을 던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면 시장은 아직은 어찌 될지는 그 불확실성이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 던져진 긴축 선회라는 그런 부분, 과연 이 부분을 놓고 긴축 선회라는 통화 정책과 소비 개선이랄지 신년 정책이랄지 재정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통화 정책의 긴축 선회를 능가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챙겨봐야 될 텐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랄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 내 어떤 그 잠재적인 핵심 변화 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이제 그 부각될 이슈는 이렇습니다. 공급망 대란이 과연 잠들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시장의 전망은 조용하게 잠들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높아 있고요. 이 부분은 BDI 지수랄지 컨테이너 운임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의 피크아웃을 보고 이미 시장에서는 공급망 대란은 이미 줄어들 것이다라는 쪽으로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점, 각종 어떤 그 선행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소비 개선이 이제 받쳐줘야 될 텐데 그 소비 개선이 과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은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이 없다라면 소비 개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에 대해서 항상 예의 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별 정점 논란은 이제 그 재고 축적 과정으로 좀 빠져들어야 될 텐데 네. 소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재고 축적 과정으로 들어가서 재고를 이제 그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재고가 소진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쌓아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그게 바로 실적 장세로 돌입하게 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월 달 신년 효과 분명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효과. 이제 그 신년 효과가 과연 통화 정책의 변화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능가할 수 있을지의 여부, 수요와 공급, 소비와 생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점 논란을 불식시키느냐, 정점 논란을 재부각시키느냐, 이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에 가장 중요한 산업 사이클 내에서의 관심 내지는 화두는 재고 축적이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산 관점에서는 재고 축적이고요. 소비 관점에서는 고용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연결시키면서 생산과 소비 관점, 이 생산과 소비 속에서의 평형점의 전개,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네. 되면서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는 먼저 가장 빠른 금융시장에서의 시그널, 환율 시장의 변화일 텐데요. 이 환율 시장의 변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기 안정화가 진행이 된다. 오미크론의 안정화, 통화정책의 안정화, 시장이 빠른 평형점을 찾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나타날 시장의 변화,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 어떤 그 반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반등은 4차 산업혁명이랄지 각종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전개 가능성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긴축 선회는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차별화 양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여기서 차별화 양상이 아닌 동반 상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안정화가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시장 내는 어떤 그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별화 양상 속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뭐니 해도 달러화 가치의 변화. 달러화 가치의 변화는 미국 구매력의 상승을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구매력의 상승은 산업별 정점 논란도 희석을 시키고 내구 소비재의 소비 가능성, 그 성장 가능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구 소비재의 대표주 두 가지입니다. IT, 가전과 자동차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가전, IT 이 두 가지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매수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효하겠고 또 생산에서는 재고 축적, 소비에서는 고용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에도 랠리를 펼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번 주 우리 증시도 좀 이 신고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짧게 짚어주시죠. 예, 우리 지금 그 코스피 3,000포인트 넘어 있는 상황이죠. 이번 네.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극히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내년 특히나 신년 효과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향의 어떤 그 시장 방향성 갖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을 대비한 이번 주에는 미리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중심점에는 뭐니 해도 대형 경기 민감주 특히나 내구 소비자와 관련된 관심.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친환경, 그린 인프라 관련주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내년도 분명하게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화두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신년 정책에는 친환경,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와 소부장 그리고 통신 장비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시장의 테마주로서 계속 자동차와 4차 산업을 아우르는 그런 산업군, 결국은 친환경과 소부장, 그리고 어떤 그 AI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 저점 계속 시장 하락하거나 시장에 관심이 없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나가시는 여행이랄지 유통, 특히나 유통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유통은 인플레이션에도 수혜 업종일 수 있지만 리오프닝에서도 수혜 업종일 수 있다. 전반적인 유통과 관련, 특히 백화점이나 이제 소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개선에 따라서 이제 내구 소비재 집중하면 좋겠고 전 세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시장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이 경기가 개선되면서 상승하는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연도죠. 이제 지난주에는 배당과 관련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 업종을 좀 짚어봤는데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업종을 좀 짚어주실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2021년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업종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2022년도 유망 업종입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짚어주시겠고요. 오늘은 이 유망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산업들이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22년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를 좀 꾸려볼까 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면 곧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포인트를 좀 갖고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1월 18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제가 20년도 12월 24일 방송에서
21년도 가져가야 할 종목 4가지를 꼽아보자라는 주제에 4가지 종목을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들었습니다. 이를 20년도 12월 24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죠. 20년도 12월 24일 날짜에 세로선을 그어놓고 본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바로 단기적으로 약 2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1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도 20년도 12월 24일 날짜에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1년치의 상승률, 1년 동안 고점이 어디였을까를 놓고 봤을 때에도 약 3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죠. 12월 24일에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서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았을 때 약 60%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게 네이버고요.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12월 24일부터 1년 동안의 상승률을 좀 보았을 때 적어도 120% 크게 좀 상승을 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어떤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도 12월 31일 오전 8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주제를 22년도 유망산업과 기업이라는 주제로 좀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말미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21년도 12월 31일에 허반석 산업부장은 과연 22년도에는 어떤 종목을 꼽아볼 것인가, 적어도 3종목 정도는 한번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좀 꼽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종목을 꼽을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그리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매일 아침마다 작전 리포트 방송을 통해서 선호했던 그리고 주로 잘 다루었던 섹터를 보면 대형주 위주로 좀 보았고요. 전기전자, IT 부품, 유통, 음식료, 통신 장비, 자동차,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대형 바이오 기업들을 보았고요. 지주회사와 은행들을 좀 보았습니다. 22년도 유망업종으로 전기전자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승전 작전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유용했다 그리고 적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1일 오전 8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특집으로 구성되는 만큼 많은 시청을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 그 다음 날이죠. 12월 31일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프리뷰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2022년도에도 유망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키워드를 본다면 공급난 완화, 위드 코로나, 메타버스, 폴더블폰, 5G의 대중화, 폴더블폰의 대중화, OLED,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 이렇게 좀 키워드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키워드들 중에서 공급난 완화에 대해서 하반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 섹터에 있어서 공급난 이슈,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었죠. 중국과 유럽 등에서 전력난까지 생겼고요.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부품 쇼티지가 산업 곳곳을 흔들어 놓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난 완화는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신이 없었던 시절부터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이 3차
4차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치료제에 대한 국내 승인도 핫한 이슈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도 전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과 생산 차질 이슈는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점진적 회복이 전기전자 업종에도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고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지난해에는 51% 기저효과가 있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익 대비 저렴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의 기업을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5G에 관련된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도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년도 2억 4천만 대, 침투율 18%고요. 21년도 5억 9천만 대, 22년도 8억 3천만 대. 침투율이 이제는 스마트폰 통신 시장에서 5G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55%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이제는 대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는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정점에 조금 다다라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흥국, 인도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5G의 본격 개화가 열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5G가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있었지만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5G의 확대, 그러면 5G의 확대에 따라서 카메라 성능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부품 쪽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지원 스마트폰이 21년도 7,700만 대에서 22년도 1억 1천만 대, 23년도 1억 8천만 대까지 5G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흥행은 삼성전자의 독주로 이어졌고 23년도까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22년도부터 중국을 비롯한 OVX, 오포, 비보, 샤오미가 폴더블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3년도부터 애플 또한 폴더블 폰 출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이 전망치를 상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9년도 46만 대, 20년도 297만 대, 21년도 860만 대, 22년도 1,540만 대, 23년도 2,500만 대까지 역대급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품 시장 여전히 22년도에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품사로서 작전 리포트에서도 꾸준히 다루었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서에서도 큰 수익을 좀 안겨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렉서블 OLED,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하는 UTG, 힌지, 메탈 플레이트, RF PCB, 보호 필링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BH, 세경 하이테크 등이 있는데 이는 유튜브 다시 보기로 종목명만 검색을 하시면 작전 리포트 내용들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시장입니다. 삼성에서 QD, 퀀텀 OLED TV를 22년도 출시가 전망되고 있고 이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일부 패널을 공급받겠다라는 이야기, 협력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는 또한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을 붙여가면서 카메라 모듈과 함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시장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면 보실 수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열매까지 비유를 좀 해드렸는데요. XR 기기, 카메라 모듈, OLED 디스플레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을 구동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5G, 통신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줄기는 XR 기기,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열매는 이를 활용한 플랫폼, 게임,
영상, 컨텐츠 시장들이 열매가 될 것이다. 애플이 22년도 VR 헤드셋을 출시를 하고요. 23년도에는 그보다 더 슬림해진 AR 글라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수혜가 전망되고 그 수혜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장을 했고요. 주가도 고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최근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수급과 시장의 동향, 매매 타이밍이 결국 수익을 확정짓는 역할을 할 것인데 그간 매매 트렌드는 완성 배터리 셀 업체를 보았고요. 배터리 성능은 소재의 혁신으로부터 온다 해서 소재 기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저평가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여전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는 유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22년도 상반기 또한 한 해의 계좌 수익률을 12월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 12월 내내 드렸는데요. 이번 주 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작전 리포트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 증시 마무리도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관련해서 짚어볼 섹터, 5G나 OLED, 전기차, 배터리 등등을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는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 첫 번째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인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D램 수요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또 내년 1월까지 랠리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더 살아날 것이다. 반도체 겨울이 찾아온다더니 지금은 이 겨울 온난화 현상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외국계에서 셀 보고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D램 쪽에서 글로벌 상위 업체인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어떻게 다음날 움직이는지를 좀 결정짓는, 그러니까 약간 선행되는 그런 반도체 지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참고를 하지만 종목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올해 9월부터 한 11월까지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매출 9조 1,300억, 영업이익 3조 1,200억인데 이게 영업이익이 거의 한 200%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매출도 한 30%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외국계 보고서 그리고 국내 보고서들 전부 반도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시장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계속 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 보고서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그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는 하시되 100% 믿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바이 보고서를 내고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있고, 또 셀 보고서 내고 아래에서 주워 담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어찌됐든 뭐 반도체라는 부분이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뭐 반도체 쌀이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것처럼, 시대가 이제 계속,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국가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는 듯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thực質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그리고 뭐 PC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찍는 사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국 어느 구간에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불러오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 쪽에 이제 4대 데이터 센터의 DRAM 수요가 앞으로 한 20%에서 30% 사이로 이렇게 증가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DRAM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황은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지금 주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뭐 역사적인 정고점 부근 돌파 여부를 남겨두고 있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그 3일 전에도 뭐 굉장히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 이 상승폭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략 뭐 바닥권에서부터 66달러에서 94달러까지 한 40%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처럼 DRAM 쪽을 갖다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의 흐름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막길을 쭉 내려왔던,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96,000원 찍을 때 거의 피크를 같이 쳤고요. 15만 원으로. 그리고 보시면 이제 팬데믹 때 가격이 7만 원까지 이제 떨어지긴 했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 폭락하면서 이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세를 갖다가 이제 타고 내려왔던 가격대가 이제 9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이제 랠리를 펼칠 때 그런 박스권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 돌파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내리막길을 접어내고 방향을 갖다가 위로 이제 일단 틀어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점권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매물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인텔에 대한 합병 여부, 중국에서도 이제 승인이 나면서 상당히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딱히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반영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좀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신 것처럼 선반영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 나오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한 분량 정도 그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강한 저항대가 있는 구간이 요 박스권의 매물대라고 하면 상당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13만 원대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 한 14만 원대, 고점대 이제 여기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 저는 14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구간까지는 일단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망대로 3년간 반도체 시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신고가도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보면 5월달 그러니까 올 여름 들어서부터 하락 계속 이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인 기관, 개인들의 수급이 좀 꼬여 있었던 상황이고요. 보면 이제 한쪽 주체가 사면 뭐 반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매도를 하던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은 기관과 외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가 좀 강한 구간이긴 하지만 쉽게 무너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트렌드 내에서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물론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전체 흐름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제가 뭐 7만 원, 뭐 8만 원, 뭐 7만 원 부근에서부터 코스피 시장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께 시장이 상승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기전자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주유소에서도 이야기 드릴 때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로봇 산업에 240조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이제 보시면 하만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하면서부터 주가가 한 단계 굉장히 큰 폭으로 점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드폰 시장에서도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뭐 디램 가격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뭐 가전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전장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분명히 주가의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지금 가장 강한 매물대 구간이지만 이런 구간들을 잘 소화해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 5월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한 차례 매도 이후에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나오고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갖고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추세적인 흐름만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전망들,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